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1592년 1월 1일 1592년 음력 1월 1일. 해는 유난히도 맑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트여 있었고 바다는 잔잔했다. 찬바람은 부드럽게 뺨을 스쳐 지나갔지만 겨울바다 특유의 고요함이 전함의 평화를 실어주는 듯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군관들과 간단한 아침을 들며 새해 첫날을 맞았다. 나는 늘 그렇듯 무겁고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장수로서 매해의 시작은 다짐이자 기도다. 전라좌수영의 본영은 그날 조금 분주했다. 조정에서 파견한 사신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신이 도착하면 조서와 함께 약간의 선물도 내려온다. 실로 큰 은혜요.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환기시키는 일이다. 나는 수군절 도사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무고한 백성을 두려움 없이 살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정오 무렵 사신이 도착했다. 말 위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은 당당했고 함께 온 병사들도 의젓했다. 조서에는 임금의 안부와 수군의 충성과 노력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글을 낭독하며 차마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조정은 멀고 임금은 더 멀지만 그분의 뜻은 항상 이곳까지 닿는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백성과 나라를 위해 칼을 들고 있는 내게 그것은 무엇보다 큰 위로였다. 사신을 맞이하고 나서 저녁 무렵이 되자 수군의 여러 장수들과 함께 조촐한 연회를 베풀었다. 평소보다 조금 풍성한 음식이 차려졌고 술이 돌았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장수들 사이에는 오랜 전우애와 신뢰가 녹아들었다. 어떤 이는 북쪽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을 그리워했고 어떤 이는 날이 따뜻해지면 반드시 훈련을 강화하자 다짐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각자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다. 전쟁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이들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으리라. 밤이 깊어가자 우리는 시를 지어 서로 주고받았다. 검은 먹을 갈아 붓을 들고 조심스럽게 종이 위에 마음을 옮겼다. 어떤 시는 자연을 노래했고 어떤 시는 충성을 다짐했으며 또 어떤 시는 집 떠난 외로움을 담았다. 나도 한 수를 지어 보았다. 청풍명월 고요한 밤에 나라의 안녕을 기도하며 파도처럼 일렁이는 충심을 붓끝에 담아본다. 나는 이 시를 소리내어 읽으며 내 마음을 다잡았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맡겨진 자리, 그리고 지켜야 할 백성들. 이 모든 것을 새겨 새해 첫날을 마무리했다. 그때는 몰랐다. 몇 달 뒤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를 넘어 조선을 짓밟을 줄은, 그날의 평화가 그렇게 짧은 꿈이 될 줄은. 그러나 그날 나는 진심으로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고 나라의 안녕을 빌었다. 그것만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제목: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1592년 1월 2일. 1592년 정월 초이틀. 하늘은 어제보다 더 맑았다. 한겨울인데도 햇살이 눈부시게 바다 위를 감쌌다. 바람도 그리 매섭지 않아 갑판 위에 서 있어도 그리 춥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어제의 연회와 시로 적시던 평온이 오늘은 사라지고 없었다. 햇빛이 아무리 따사로워도 마음속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물결은 잔잔했고 항구엔 군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다. 배마다 깃발이 펄럭였고 병사들은 물을 깃거나 밧줄을 정리하는 등 분주했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중년의 병사를 불러 병선 점검을 지시했다. 언뜻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작은 부주의 하나로 큰 화가 되곤 한다. 전쟁이 닥치기 전 준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전이 지나 정오쯤 박희선이 인사를 드리러 왔다. 그는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성실하고 믿음직한 인물이다. 나는 그를 반갑게 맞으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잠깐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도 마음 한켠이 든든해졌다. 이처럼 나와 뜻을 함께하는 장수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다. 차를 마신 뒤 나는 다시 갑판으로 나갔다. 병사들을 소집시켜 훈련을 지시했다. 모래밭에서 창을 들고 뛴 병사들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칼을 뽑아 허공을 가르는 소리, 방패를 부딛는 소리, 구령에 맞춰 움직이는 발소리, 그 모든 소리는 바람보다 무거웠다. 훈련을 지켜보며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작을 눈여겨보았다. 허술한 자세, 지친 표정, 그러나 그 속에 깃든 결의. 나는 큰 소리로 격려하며 이들에게 스스로의 사명을 상기시켰다. 점심 무렵 식사를 하며 문득 아랫역 소문이 떠올랐다. 외국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들어왔다. 아직 조정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지만 나는 마음속에 확실히 느꼈다. 이건 단순한 유언비어나 협박이 아니다. 거대한 파도가 저 멀리서 밀려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조용한 바다 위에 서 있지만 곧 들이닥칠 파도 앞에 얼마나 단단히 버티고 있을 수 있을까? 병선 점검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돛은 바람을 잘 받는지, 노는 잘 고정되어 있는지, 창고에 습기는 없는지 하나하나 살폈다. 바다는 사람을 속인다. 맑고 고요한 날에도 그 속엔 경랑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더 경계해야 한다. 난세는 늘 평온을 가장하고 찾아오지 않는가.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나는 방에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짧은 글을 남겼다. 오늘은 평화로웠지만 내 마음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병사들의 땀과 눈빛, 창끝에 맺힌 각오를 나는 믿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더 단단히, 더 치밀히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킬 수 있다. 나라를, 백성을, 그리고 나 자신을. 정월 초이틀,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잠잠했다. 그러나 내 눈엔 그 모든 평화가
태풍이 오기 전의 침묵처럼 보였다. 제목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1592년 1월 3일 정월 초사흘 또다시 맑은 날이었다. 이틀 연속으로 이어지는 맑은 날씨는 겨울치고 드문 일이라 병사들의 얼굴에도 약간의 여유가 감돌았다. 바다는 고요했고 햇빛은 갑판을 부드럽게 덮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긴장으로 가득했다. 하루하루를 무심히 흘려보내선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늘도 나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군무를 점검하고자 했다. 오전 무렵 군관 이순신이 내게 인사를 드리러 왔다. 이름이 같아 그런지 나는 그를 볼 때마다 친근함을 느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알고 보니 병이 들어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상태가 지휘의 누가 될까 염려하며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병중임에도 예를 다해 찾아온 그의 성실함이 고마웠다.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따뜻한 찬물을 내주며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권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쉬겠다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몸이 약해진 지금 자신이 빠지면 전열이 흐트러질까 걱정하는 듯했다.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바다 너머 외국의 움직임은 분명 심상치 않다. 그리고 이 조용한 날들이 언젠가 파국의 전조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도 점심 무렵 수군 우후 정거리 작은 배를 타고 찾아왔다. 먼 거리였음에도 직접 와서 보고한 그 성의가 기특했다. 그는 최근의 군사훈련 상황을 조목조목 보고했다. 각 고을의 수군 배치, 병사들의 동태, 훈련의 질과 반응, 부족한 무기와 식량. 그의 말은 조리 있었고 판단은 날카로웠다. 나는 그의 보고를 들으며 오늘도 나라를 위해 밤낮 없이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보고가 끝나고 잠시 정걸과 바다를 함께 내려다보았다. 물결은 차분했고 선박들은 검은 선처럼 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지금의 고요는 다가올 풍랑의 준비 시간일 뿐일세. 그러니 이때일수록 더 바삐 움직이고 더 바르게 조율해야 하오. 정걸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 속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루가 저물 무렵 나는 책상에 앉아 오늘의 일을 정리했다. 누군가는 이 기록이 몸이 건조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짧은 글귀 하나하나엔 피와 땀과 두려움 그리고 다짐이 담겨 있다. 병든 몸으로도 찾아오는 충성심, 바다를 건너 전하는 보고의 무게, 그리고 고요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는 나의 결심.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이 일기 속에 묻혀 있다. 정월 초사흘 하늘은 맑았다. 하지만 나의 하루는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은 전쟁이 나기 전에 유일한 준비 시간이다.